네, 그러면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서브젝트 크리틱이라는 강화학습 알고리즘을 가지고 발표를 진행한 김동희라고 하고요. 다른 펀디멘탈 팀 팀원분들, 현권님, 창현님, 헌님, 민경님, 재윤님께서 발표 준비에 많은 도움 주셨습니다. 제가 왜 이 서브젝트 크리틱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이제 선정을 했냐면요. 이제 어떤 저희가 흔히 아는 CNN 클래시파이어에 대한 계보는 뭐 VGGNet, ResNet, EfficientNet 이런 식으로 이제 흘러가는데 강화학습 그러니까 Reinforcement Learning에서도 비슷한 그런 이제 유명한 알고리즘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2013년에 딥마인드에서 발표한 DQ 네트워크 DQN 그 다음에 2017년에 PPO 가장 일반적으로 최근에도 널리 사용되고 있는 알고리즘이고요. 그리고 오늘 발표할 서브젝트 크리틱이 있습니다. 레즈넷이 이피션트넷이 성능이 좋다고 많이 알려져 있지만 레즈넷만큼 일반적인 이제 모델은 아니지만 조금 더 최근 논문이고 이제 이전에 있었던 문제들을 조금 해결한 논문이라고 생각을 해서 가장 최근에 있는 논문인 서브젝트 크리틱을 선정해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서브젝트 크리틱이라는 페이퍼가 단 하나의 논문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2018년 ICML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이후에 나오는 Subject Critic Algorithms and Applications 그리고 Subject Critic for Discrete Action Settings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다른 액션 세팅에 대해서도 뭐 조금씩 이제 변화가 있는데도 조금씩 발전을 한 논문들이 발표가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소프트 액트 크리틱이라는 이 알고리즘의 핵심 아이디어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오늘 발표에서는 그 아이디어에 조금 집중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서브젝트 크리틱이라는 알고리즘이 강화학습 알고리즘이잖아요. 이제 강화학습을 시작을 하려면은 뭐 모델 프리, 모델 베이스부터 시작해서 뭐 큐러닝이나 폴리시 옵티마이제이션, 뭐 강화학습에 예를 들면 뭐 CNN 구조, 팩 프로파게이션이라고 할 수 있는 벨만 이큐에이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뭐 Q 펑션 이런 부분들을 다 알아야 되는데 제가 오늘 발표한 서브젝트 크리틱 SAC라는 알고리즘도 이전에 있었던 이제 폴리시 그레디언트부터 시작을 해서 DDPG와 PPO 이러한 이전에 있던 알고리즘들의 문제점을 해결한 논문이기 때문에 이전 논문들의 알고리즘을 다 알아야 이해가 수월해요. 그리고 이제 논문을 봤을 때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뭐 강화학습 알고리즘 관련 논문들이 항상 그렇지만 이렇게 수식이 쭉쭉쭉쭉 나와 있는 게 또 다른 이 강학습 논문을 읽을 때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발표에서 저의 목표는 강화학습을 처음 접해온 분이 강화학습이 이런 거다 저런 거다라고 개념적으로만 알고 있거나 처음 접해온 분이 소프트 액트 크리틱이라는 알고리즘의 이전에 나왔던 논문의 문제점을 조금 이해를 하고 이 소프트 액트 크리틱이 해결한 핵심 아이디어를 이해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표고요. 서브젝트 크리틱 알고리즘이 이전 논문과 비교해서 왜 이게 더 좋으냐, 어떻게 이런 식이 유도돼서 더 좋게 나왔느냐 이런 식으로 수식적으로 자세하게 들어가지는 않을 거고요. 조금 이제 강학습을 이제 처음 접해 보셨거나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한테 조금 비유적이고 추상적으로 설명할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럴 부분이 있을 때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질문 주시면은 제가 아는 선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서브젝트 크리틱이라는 논문에 메인 컨트리뷰션이 두 가지가 있다면은 오프 폴리시면서 동시에 컨티뉴어스 액션 스페이스에서도 동작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하고 이 알고리즘을 실제로 구현해서 여러 환경에서 실험을 진행을 해보니까 전반적으로 학습이 안정적으로 되고 여러 환경에서도 소타를 찍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모든 환경에서 소타를 찍는 건 아니었고요. 잘 되는 이제 조금 더 잘 되는 뭐 환경이 있었고 아닌 환경이 있었는데 실험 결과에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오늘 발표를 조금 요약을 해보자면은 아까 보셨던 2018년 ICML에 나왔던 사실 처음 논문은 아니지만 이 아이디어의 처음 논문은 아니지만 Subject Critic이라는 이제 제목이 있고 부제로 Of Policy Maximum Entropy Deep Reinforcement Learning with a Stochastic Actor라는 제목의 부제목이 있는데 처음 만약에 강화학습을 접했을 때 또는 강화학습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에게 좀 이 부제목부터 이해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려웠던 단어를 조금 뽑자면은 첫 번째, of policy라는 단어가 있을 거고 두 번째, maximum entropy라는 단어가 어떤 식으로 강화학습에서 쓰인다는 건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stochastic actor라는 얘기는 어떤 얘기인지 이런 하나하나 이 부제목에 있는 단어들의 설명을 좀 드리면서 오늘 발표를 풀어갈 예정입니다. 먼저 간단하게 이제 강화학습, reinforcement learning의 목표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대부분의 이제 분들이 본 발표에서 알고 계실 거지만 어떤 환경, 예를 들면 뭐, 뭐 지구라는 환경이 있을 수 있겠죠. 환경이 있으면은 거기에서 이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는 에이전트가 있을 거예요. 이 에이전트는 환경으로부터 어떤 스테이트를 받고 그 다음에 스테이트를 통해서 액션을 취해서 이제 환경, environment로 주면은 이 environment는 리워드를 에이전트한테 주고 이제 새로운 스테이트, 다음 스테이트 S 프라임을 에이전트가 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뉴 스테이트 S 프라임과 이 이전 스테이트 S와 액션을 통해서 나온 리워드 R을 통해서 학습을 진행을 해서 이 리워드를 계속 증가시키는 게 목적인 게 이 reinforcement learning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 첫 번째 리워드, 두 번째 리워드 쭉쭉쭉 해서 이 어떤 에피소드가 끝날 때까지 어떤 하나의 뭐 스토리라고 하죠. 예를 들면 마리오가 죽는다거나 아니면은 폰 게임이라면은 뭐 점이 그 폰 게임의 공이 다시 뭐 막대기 밑으로 내려간다거나 바둑에서는 뭐 집이 다 차서 이제 개가를 한다거나 이런 환경이 어떤 에피소드가 끝난다면은 그 에피소드가 끝날 때의 리워드가 가장 맥시마이즈 되는 거 이제 리워드의 합을 이제 어떤 에피소드가 끝났을 때 그 에피소드에서 쭉쭉쭉쭉 모은 리워드의 합을 리턴이라고 하는데 이 리턴을 맥시마이즈 하는 최선의 폴리시, 액션들을 이제 뽑아낼 수 있게 하는 것 어떤 스테이트에 어떤 액션을 취할 것이냐라는 최선의 정책 파일을 찾는 것이 이 강화학습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강화학습에는 두 가지 조금 다른 스트림이 있어요. 두 가지 다른 기본적인 접근 방법이 있는데 첫 방법이 이제 value based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이 policy based라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value based 같은 경우에는 return 아까 말했던 이제 리워드의 에피소드가 끝날 때까지의 리워드의 합, 이 return의 기대값을 이제 어떤 저희가 만약에 뉴럴 네트워크로 이 폴리시를 모델링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return의 기대값이 아웃풋으로 이제 반환이 되고요 신경망에 그래서 return의 기대값이 큰 쪽으로 액션을 항상 선택을 합니다. 폴리시 베이스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턴이 클 확률이 아웃풋으로 이제 맨 마지막 신경망의 아웃풋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이 확률이 나오면은 이 확률에서 다시 샘플링을 해가지고 어떤 액션을 취할 것인지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글자로만 알면은 조금 이제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예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화학습 이제 뭐 벤치마크로 뭐 가장 자주 사용이 되는 예제로 가장 자주 사용이 되는 카트폴이라고 하는 예시를 들고 왔는데요. 이 카트폴이라고 하는 예시는 저희가 어릴 때 어떤 뭐 막대기라던가 아니면 긴 막대를 손바닥 위에 놓고 그 막대가 옆으로 안 넘어지게 하는 놀이가 있었잖아요. 그 놀이를 2D로 가지고 온 건데 이 검은색에 있는 게 이제 어릴 때 쓰던 저희의 손바닥이고 이 갈색 물체가 그 막대기가 되는 거죠. 이 검은색 카트가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움직임을 선택을 해가지고 점점 이제 최대한 이 막대기를 이 수직선상에 올려놓고 이제 옆으로 쓰러지지
옆으로 이쪽으로나 이쪽으로 쓰러지지 않게 하는 것이 이 카트폴이라는 환경의 목표라고 할 수 있고요. 따라서 여기서 이제 스테이트와 액션, 리워드를 조금 정리를 해보면은 스테이트는 현재 있는 2D 상황에서의 카트 위치, 카트의 속도, 그다음에 막대기의 각도, 막대기의 각속도라는 네 가지 스테이트가 있고 이 상황에서 저희가 이 스테이트로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카트를 왼쪽으로 움직이냐, 오른쪽으로 움직이냐가 있을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위어드는 왼쪽으로 넘어져서 이 끝까지 가거나 오른쪽으로 끝까지 갔을 때 이 한 에피소드가 끝나게 되니까 시간이 이 끝나기 전에 무조건 시간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이 위워드가 증가하는 상황의 설계를 해놨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따라서 아까 이제 밸류 베이스드와 폴리시 베이스드 얘기가 있었는데 신경방의 아웃풋으로 지금 상황에서 왼쪽으로 갈 때 예상 리턴은 20이고 오른쪽 갈 때 예상 리턴은 10이다 라고 아웃풋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저희는 왼쪽으로 가는 것이 예상되는 리턴이 더 크니까 왼쪽으로 가자라는 전략을 선택을 하는 것이 밸류 베이스드 어프로치, 그러니까 밸류 베이스드 방법론의 접근 방법이고요. 두 번째, policy based의 접근 방법은 얘가 조금이라도 이제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니까 얘를 똑바로 세우려면은 카트를 왼쪽으로 가야 할 확률이 조금 더 높다. 그래서 왼쪽으로 갈 때 리턴이 클 확률이 80%, 그리고 오른쪽으로 갈 때 리턴이 클 확률이 20% 정도니까 확률을 80%, 20%에서 샘플링을 진행을 해봤더니 이번에 여기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입니다. 왼쪽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이제 왼쪽으로 가자라고 하는 거고 이 20%의 확률을 뚫고 이제 오른쪽으로 가는 게 액션으로 나왔다라고 하면은 실제로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강화학습의 두 가지 큰 줄기라고 할 수 있는 밸류 베이스드 접근 방법과 폴리시 베이스드 접근 방법인 거죠. 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시면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진행해 주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소프트 액트 크리틱에서 어떤 컨트리뷰션이 있었냐, 어떻게 조금 더 나은 방법을 만들어냈느냐라는 것을 설명을 해보자면 아까 봤던 부제에서 좀 스토캐스틱 액터라는 말을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같은 상황에서는 이 일자가 있었으면은 여기 카트가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고 이런 두 가지 선택밖에 없었어요. 근데 저희는 여기 나와 있는 펜듈럼이라는 환경을 한 번 더 다시 생각을 해볼게요. 이 펜듈럼이라는 환경은 진자라는 진자라는 이름과 마찬가지로 이 고정되어 있는 점에 이 막대가 왔다 갔다 하는 어떤 환경입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 막대에서는 어느 쪽으로 방향이 일지 이제 힘을 줄 수 있고요. 이 환경의 리워드는 세타와 각속도의 합.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세타는 여기 수직에 있는 어떤 그 가상의 축이 있을 때 이 축과 이 막대의 각도가 세타라고 합니다. 따라서 어떤 스테이트에서 리워드라고 한다면은 이 세타의 크기와 이 얘가 움직이고 있는 각속도의 합이니까 합을 이제 마이너스로 취하는 거니까 이 세타가 최대한 작고 그 다음에 최대한 좌우로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서 있을 때 가장 높은 위어드를 계속해서 취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다른 점이라면은 아까 카트폴처럼 왼쪽으로 갈 것인지 오른쪽으로 갈 것인지 이런 디스크리트한 문제가 아니라 이 조인트 에포트, 그러니까 얼마나 각으로 힘을 줄 것인지 마이너스 2에서 2까지의 값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방금 전이 이제 나와 카트폴이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였다라고 한다면은 이 펜듈럼에서는 리그레션 문제로 바뀌었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리그레션 문제에서 이 마이너스 2에서 2까지의 어떤 뭐 값을 나와야 한다라고 한다면은 뭐 1.5, 2 이런 식으로 뭔가 이제 하나에 딱 결정되어 있는 디터미니스틱한 숫자가 아웃풋으로 나올 수도 있는데 얘를 스토캐스틱한 아웃풋으로 나오게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모델링을 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이걸 모델링을 어떻게 하냐라고 한다면은 왼쪽이 아까 봤었던 카트폴을 위한 신경망의 구조라고 한다면 오른쪽이 이제 이번에 봤던 펜듈럼이라는 환경의 구조라고 하는데
어, 여기에 각각의 액션에 대해서 이제 아웃풋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런 컨티뉴어스한 구조에서는 뭔가 이제 값이 그냥 하나 나오고 스테이트와 액션에 관한 그 액션을 평가하는 값이 하나로 나오고 이 뮤와 시그마를 모델링함으로써 매번 또 새로 값이 샘플링 되게 된다라는 것을 이제 볼 수 있겠죠. 따라서 이제 매번 이제 이런 리그레션 문제도 새로 샘플링 될 때마다 다른 값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스토캐스틱 액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액터라고 나는 말이 나오고 그러면 액터는 실제로 이 어떤 에이전트를 어떻게 움직이게 할지라는 이제 뭐 폴리시라고도 아까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액터가 있으면은 여기 있는 critic이라는 단어가 있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액터 이 critic, 액터가 있으니까 이 critic은 어떤 의미인지 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그러면은 이제 critic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동시에 이 액터를 대체 어떻게 트레이닝 하느냐라는 의문과 이어진다고 할 수 있거든요. 이걸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저는 다시 아까 봤던 카트폴이라는 환경으로 되돌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에피소드가 끝날 때까지 스테이트와 액션, 그에 따른 리워드를 쭉쭉쭉쭉쭉쭉 저장을 해뒀다가 에피소드가 끝나면은 이제 리워드가 컸던 액션이 할 확률을 조금 더 크게 만들고 그 액션을 했는데 다음번에 리워드가 조금 더 작게 들어왔다. 그러면은 그 전에 내가 한 액션을 조금 더 작게 만들도록 액션을 훈련시키자라는 아이디어가 이 강화학습을 위한 그 폴리시 그레디언트 방법론의 제일 초기의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알고리즘을 이제 reinforce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은 맨 마지막에 이 카트폴의 끝쯤에 이런 식의 에이전트가 있고 막대가 거의 누워가지고 있는데 이 카트는 계속 왼쪽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잠시 뒤에 이 막대기는 끝까지 쓰러지겠고 마이너스 100 이런 아웃풋을 내놓으면서 에피소드가 종료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 다음 상태에서 리어드가 마이너스 100을 받고 끝나버렸으니까 이 왼쪽으로 갈 확률을 조금 더 줄여서 이제 신경망의 업데이트를 계속 진행을 하는 거지 reinforce라는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reinforce라는 알고리즘은 매번 하나의 에피소드에 한 번의 그레디언트 스텝만을 할 수 있고 따라서 어떤 정책이 에피소드가 끝날 때까지는 무조건 그 폴리시를 따라서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그 베리언스가 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각의 액션이 좋은지 아닌지를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는 다른 네트워크를 훈련시키자라는 아이디어가 있었고 그 다른 네트워크를 critic이라고 합니다. 이거 조금 더 다른 비슷한 예를 들어보자면은 겐에서 예를 찾을 수가 있는데요. 겐에 디스크리미네이터와 제너레이터가 있는데 제너레이터가 어떤 이미지를 아웃풋으로 뻗어내면 디스크리미네이터는 그게 리얼 디스트리뷰션에서 온 건지 아니면 제너레이터에서 온 건지 그거를 확인을 하잖아요. 그거를 확인을 해서 서로 둘 다 이제 학습이 종국에는 잘 되듯이 이 액터 크리틱이라는 강학습 알고리즘도 액터라는 어떤 에이전트가 계속 그 움직임으로써 어떤 부분들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확인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좋은지 안 좋은지 크리틱이라고 하는 다른 네트워크가 바로바로 알려준다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여기서는 액터 네트워크가 있고 크리틱 네트워크가 있어서 두 가지 네트워크를 따로따로 훈련시켜야 이 강화학습 알고리즘이 동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액터 크리틱, 스토캐스틱 액터도 알았고 소프트 액터 크리틱에 나오는 액터와 크리틱이라는 단어도 이제 알았어요. 그러면은 이 maximum entropy를 통해서 deep reinforcement learning을 진행을 한다는데 이 maximum entropy라는 내용이 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맥시멈 엔트로피라는 내용은 말 그대로 엔트로피를 맥시마이즈 한다는 건데 이 엔트로피라는 것이 이 어떤 뭔가 확률 변수가 가지고 있는 정보량이라는 것을 뜻하잖아요. 따라서 액터의 엔트로피도 최대한 증가시키고 크리틱의 엔트로피도 증가를 시켜서 이전에는 조금 이제
크리틱 네트워크는 이제 리턴의 기대값, 그러니까 어떤 평가를 할 때 그 평가를 조금 낙관적으로 후하게 평가를 하는 경향이 있었으니까 이 엔트로피 항을 추가함으로써 조금 이를 하나로 이제 고집을 하지 말고 그걸 낮춰보자라는 아이디어가 이제 소프트 큐 펑션, 그러니까 크리틱에 적용이 된 거고요. 마찬가지로 따라서 이 엔트로피 항이 없다면은 저희가 그냥 알고 있는 일반적인 강화학습 알고리즘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액터에서도 마찬가지로 여기 엔트로피 항이 추가가 되었는데 이 엔트로피 항이 없다면은 저희가 아는 일반적인 강화 이 소프트 액터 크리틱이 아닌 그냥 액터 크리틱 알고리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 파이 정책을 그 노멀 디스트리뷰션으로 모델링을 한다면은 어떤 이제 크리틱이 뭐 반응을 이제 어떤 액션에 따라서 이런 크리틱의 Q 예상치를 이런 식으로 모델링 한다고 했을 때 이 노멀 디스트리뷰션은 이제 벨 쉐입이 되어야 하니까 최대한 큰 거에 대해서 그 액션만을 거의 취하려 하겠죠. 그 액션만을 거의 취하려 하겠죠. 근데 여기서 엔트로피 하는 항을 추가를 한 정책을 훈련시킨다면은 이 Q 펑션, 그러니까 크리틱이 평가하는 거에 이제 비례를 해서 어떤 액션을 고를지로 바뀌기 때문에 이때도 제일 큰 Q에 대해서 최대한 그 방향을 따라 하려고 하는 것은 맞는데 이 서브옵티멀하다고 생각되는 액션 있잖아요. 이 액션도 스토캐스틱하게 뽑힌다고 했잖아요. 아까 스토캐스틱 액터에서. 그러니까 스토캐스틱한 확률로 이전에는 여기서 99.9대 0.1이었다면은 여기서는 한 80대 20 정도로 그런 어떤 서브옵티멀한 액션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이라도 조금 더 확률을 높게 줘서 단순히 내가 현재 알고 있는 지식 중에서 가장 좋다고 생각되는 방향뿐만 아니라 다른 방향도 열심히 탐색을 해가면서 조금 더 나은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자. 그러니까 익스플로레이션을 조금 더 해보자. 라는 아이디어를 추가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두 가지 맥시멈 엔트로피 그리고 스토캐스틱 액터라는 단어에 대한 설명이었는데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실까요? 네, 질문이 없다면은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기 오프 폴리시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오프 폴리시라는 말은 이제 다음과 같이 설명이 될 수 있는데 오프 폴리시가 있을 거니까 당연히 온 폴리시도 있겠죠. 이 온 폴리시에 대한 설명은 behavior policy와 그 다음에 behavioristic policy와 target policy가 같고 그리고 수렴이 스테이블하며 샘플링을 했을 때 어떤 SAR, state, action, word를 계속해서 샘플링을 했을 때 이 샘플링이 inefficient하다. 그리고 반대로 오프 폴리시는 behavior policy와 target policy가 다르고 수렴이 조금 더 unstable하며 그리고 샘플에 조금 더 이피션트하게 학습이 되는 방법론인데 이렇게 말로만 적어 놓으면은 다시 이해가 잘 안 될 거니까 다른 예시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 그림에 나와 있는 문제는 이제 클리프 문제라고 하는데 이 스테이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여기 스타트부터 시작해서 이 골로 가는 것이 이제 골로 가는 것이 목표인데 이렇게 한 번에 한 칸씩 상하 좌우로 움직일 수 있고요. 한 칸씩 움직일 때마다 위어드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구부정구부정하게 돌아서 갈수록 위어드가 많이 반대로 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의미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스타트에서 골로 가면은 제일 가까운 경로는 당연히 이렇게 일직선으로 가는 건데 중간에 이런 클리프, 절벽이 있어서 이쪽으로 에이전트가 오게 된다면은 이 뷰어들을 마이너스 100으로 받고 스타트로 다시 돌아가 버리게 됩니다. 이럴 때 이 on policy 알고리즘인 살사라는 알고리즘과 off policy 알고리즘인 Q러닝이라는 알고리즘이 있다면은 살사라고 하는 on policy 알고리즘은 이제 직접 이 에이전트가 행하는 게 최적의 폴리시이기 때문에 여기서 최대한 안전하게 가려고 합니다. 이게
그리고 그 반면에 Q러닝이라고 하는 오프 폴리시는 이제 behavioristic policy가 따로 있기 때문에 이 타겟 폴리시는 거기에 영향을 그 당장에는 좀 덜 받아요. 그래서 조금 제가 설명이 이상할 수도 있는데 이 최대한 이 계속 익스플로레이션을 진행을 하면서 옵티멀 폴리시를 찾도록 조금 더 노력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살사라고 하는 온폴리시 알고리즘은 마이너스 25죠. 오히 마이너스 25라서 조금 더 작은 것 같은데 조금 더 이제 학습이 잘 된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반대로 큐러닝이라는 것은 이 클리프라고 하는 크나큰 해저드가 있는데도 계속 이 근처에서 익스플로레이션을 진행한다는 의미니까 이 그래프가 조금 더 지나면은 이렇게 이 큐러닝은 쭉 올라갈 거고 살사도 결국에 옵티멀한 답을 찾긴 찾아요. 근데 이 정답인 옵티멀 폴리시인 이 경로를 찾기까지 조금 더 큐러닝보다 수렴 속도가 늦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설명도 조금 어려우실 수 있으니까 조금 이제 더 쉽게 그리고 추상적으로 비유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어떤 저희 소방관이 인명을 구조하기 위해서 이런 불타는 집에 들어가는 상황을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 소방관이 직접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 이 타겟 폴리시가 직접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홈 폴리시인데 이 소방관이 직접 집에 들어가게 된다면은 얘는 불타는 나무가 이제 떨어져 가지고 팔을 살짝 쳤어요. 혹은 지나가는데 뭐 의자에 팔이 부딪혔어요. 이런 것들이 네거티브 위어드가 돼서 조금 더 안전하게 이 의자도 지나가지 말고 이 문도 도끼로 깨가지고 넘어가지 말자. 왜냐하면은 내가 팔에 부딪힐 수 있고 내가 다칠 수 있으니까라는 이 작은 네거티브한 위어드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해가지고 학습을 해서 결국에 인명 구조라는 굉장히 큰 위어드를 얻기 위해서 조금 더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반면에 오프 폴리시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밖에 있는 타겟 폴리시 소방관이 이 어떤 비헤이버 폴리시라고 하는 로봇을 이 집안에 집어넣는 건데요. 당장에 아까 봤던 뭐 문이 부서지거나 아니면은 의자에 부딪히는 게 있어도 결국 내가 부딪히는 게 아니라 이 로봇이 부딪히는 거니까 조금 더 위험한 선택 계속 뭐 문을 부수고 나가라라든지 아니면은 뭐 계단이 부서질 것 같은데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 같은 계단을 위로 올라가라라는 이제 명령을 이런 조금 더 위험한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명령을 데이터화 시켜가지고 계속 이 소방관을 학습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 혼자 있으면은 그 데이터들이 계속해서 뭐 좀 모아지게 하는 최신의 방법들이 있는데 좀 덜 모아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로봇으로 모으는 어떤 데이터들이 있으면은 그 데이터들을 계속해서 다시 리유스해서 이 타겟 폴리시라고 하는 저희가 원하는 최적의 폴리시를 학습시킬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이 데이터의 샘플링에 이피션트하다라고 오프 폴리시 알고리즘에서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제 소프트 액터 크리틱을 이해하기 위한 오프 폴리시, 맥시멈 엔트로피, 스토캐스틱 액터라는 세 가지 단어를 이해를 했고 각각의 단어들로 인해서 소프트 액터 크리틱이라는 이 알고리즘이 어, 이 논문이 나올 때 기준으로 소타를 찍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소프트웨어 크리틱에 대한 알고리즘에 대해 살펴본다면은 이 포문이 에피소드에 대해서 이제 계속 얼만큼의 업데이트를 진행할 건지 이 전체 포문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포문은 어떤 behavioristic policy를 취해서 계속해서 샘플링을 이 데이터 안에 데이터를 모으는 단계라는 거죠. Store the transition in the replay pool. 리플레이 풀에 계속해서 스토어를 한다. 그리고 이 스토어된 D를 통해서 다양한 데이터가 저장된 D를 통해서 이 폴리시들이 액터와 크리틱들이 업데이트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데이터를 모으는 단계와 데이터로 신경망 액터와 크리틱을 업데이트하는 단계로 나눠져 있다고 보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논문의 벤치마크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강화학습 환경, 아까 봤던 뭐
펜듈럼이나 아니면 카트폴과 같은 환경 외에 조금 더 다이나믹한 환경, 예를 들면 여러분들 강학습 에 대해서 조금 찾아보시면은 막 맨바닥에서 흐느적거리면서 걸어가는 어떤 환경이 있잖아요. 그 환경이 이 워커 2D라고 하는 환경이고요. 이 파란색과 주황색이 이 본 논문에서 제안한 소프트텍스트 크리틱 알고리즘인데 거의 이렇게 호퍼라고 하는 환경에서 이 PPO와 비슷한 위어드 수렴 속도를 진행을 해도 이 PPO 보라색 PPO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반면에 노란색 소프트텍스트 크리틱은 안정적으로 수렴이 된다. 그리고 다른 여타 엔바이러먼트에 있어서도 빠른 수렴과 높은 위어드 리턴에 대한 기대값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하면서 본 논문을 끝마치고 있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였고요. 혹시 여기까지 질문이 있으시다면은 질문해 주시면 아는 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명을 굉장히 자세히 해주셔서 질문이 없는 것 같은데요. 네. 네. 잠시만요. 네. 그래서 일단 발표 마무리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면 오늘 발표는 제가 좀 아쉬운 게 좀 소프트텍스트 크리틱이라는 알고리즘이 사실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간단한 알고리즘은 아니거든요. 이전에 있었던 이제 수학적인 베이스를 통해서 이 폴리시가 지금 업데이트되는 폴리시가 예전에 있었던 폴리시보다 항상 수렴이 된다는 것을 증명을 하거나 어떤 식으로 샘플링을 하는지 조금 더 자세히 논문에 나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싶었는데 좀 익숙하지 못한 분들을 위한 발표다 보니까 그런 분들에 대한 설명을 못했다는 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강학습을 처음 접하거나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설명을 통해서 조금 흥미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발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잠시 쉬는 시간을 갖고요. 다음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쉬는 시간 동안 좀